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랑 제이비만 못 먹어본 음식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거요? 학교 급식. 아, 학교 급식. 예. 아니, 오늘... 저 받은 적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만한 보름달만한 빵에다가 빵 급식 세대. 분유. 아, 그럼 진짜 오래 가루 우유. 예, 오래전 얘기인데요. 70년대 얘기네요. 아, 예. 예. 네. 오늘은 이제 학교 급식에 걸린 태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에 태클이 걸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렇죠. 심지어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생명을 한번 걸었었잖아요. 무상급식에. 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갔죠. 네. 근데 이제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이야기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좌우 막론하고 이제 적어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 학교급식 신경 써서 잘 먹이자.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는 와중에 공정거래위가 이제 며칠 전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공정위고 왜 태클을 걸어요?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급식에서 이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경쟁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 한국규제학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광주, 대전, 울산 등을 포함해서 전국 거의 165개 광역 기초 지자체가 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 즉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의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 그래서 이에 좀 학교급식 단체와 교원 단체들이 비판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경쟁을 좀 도입해서 우선 구매하는 문제는 좀 철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 보면 이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게 되면 이 특정 행정구역 내의 농수산업자와 그리고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아니 그 외 지역에도 학교가 있잖아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2의 고향이 충남 서산시 맞죠? 아니요. 예. 전 서산이 아니라 보령입니다. 아, 보령 대천. 네. 그래서 더 남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내 학교에 이제 그 보령의 그 농수산물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더 값싸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공급할 기회가 차단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소수의 관내에 급식자재 공급업자들이 담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 경쟁 제한 조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지금 학교급식 운동단체나 그리고 이제 교원단체들은 좀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공공조달 체계가 이미 학교급식에는 많이 안착이 됐고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인데 그걸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학교급식 자체가 워낙 그 국가의 어떤 교육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 조례로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예. 그래서 수도권 말고는 또 이렇게 도농 복합의 그 성격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생산한 농수산물 또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하겠고 또 생계적으로도 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먹는 거가 좋죠. 아니 특히 농수산물은 특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서울 가락동시장 찍고 다시 지역에 내려오지 않는 가장 신선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이고 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원래 초반에는 이 WTO 체제에서 그 자국 내 농수산물 그리고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게 불공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어떤 로컬 푸드만큼은 예외로 다 이제 통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 공공조달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군대 급식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공공조달 체계에 대한 어떤 도입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시장에 맡기자, 경쟁에 맡기자 이런 기조들이 지금 뚜렷하게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군대 급식도 지금 몇 사단 정도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한번 시범 실시를 하는데 네. 이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잘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대학교 급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맡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올릴 수가 없어서 서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 머릿속에서 저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음식이 생각이 나요. 예. 지금은 다 이제 기업으로 넘겨갔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신선한 게 제일 좋은 거. 음식 맛은 재료 맛이고, 네네. 재료 맛은 신선도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좀 그냥 보통의 그 기업 급식하고 좀 같은 등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이런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자회사의 그 계열사죠. 그러니까 급식 계열사로 이렇게 밀어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과징금을 때리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단속을 많이 해온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하고 기업 급식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곳하고 그리고 어떤 공공성의 어떤 추구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건 전형적인 탁상 논리 같은데요. 네. 현실을 봐라. 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농촌사역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